이번 시간은 투두 리스트 앱 만들기입니다. 네, 우리 3장에서는 HTML, CSS, 그리고 부트스트랩, 또 자바스크립트를 간략하게 배웠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짧게 배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우리가 백엔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지금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부분은 우리 교재 3장에서 다룬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멋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게 되는 투두 앱은요, 꽤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뜻한 디자인을 갖고 있죠.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와의 연동 없이 자바스크립트만을 이용해서 입력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동적으로 등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앱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코드 작성에 앞서서 투두 리스트 앱의 기본적인 구조와 또 동작 원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투두 리스트 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영역을 우리가 div로 묶어줍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앱이 전체 영역에 이렇게 사각형 영역으로 또 여기 보면은 약간의 섀도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림자 효과를 줘서 살짝 위에 뜬 듯한 느낌을 줘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을 전체 HTML로부터 좀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div로 영역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TML의 폼 영역이에요. 그래서 입력 양식에 대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디자인 적용을 위해서 별도의 div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div로 묶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 안에 입력 양식에 대한 영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div, 여기도 div. 자, 그리고 제목은 h2 태그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양식은 이제 input 타입을 텍스트로 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버튼이겠죠. 네, 그리고 목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목록을 만들 때는 이제 ul과 li로 만들죠.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목록이 만들어지는데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모양 있게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적용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태그는 ul과 li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삭제 버튼이 있죠. 네, 요것도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도 역시 버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게 된 어플리케이션은 먼저 HTML로 기본 화면을 만들 거예요. 당연히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썰렁하게 생겼을 거고, 두 번째는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입력 값을 여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버튼이 클릭했을 때는 우리가 on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 함수, 이 함수는 우리가 만들 거예요. 이제 add 아이템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 add 아이템이라는 함수에서 요 입력 요소에서 입력한 값을 불러다가 여기는 지금 ul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li는 없는 거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적으로 li 객체를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li 객체에 삭제 버튼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버튼을 만들죠. 그 다음에 버튼을 여기다가 붙여요. 그리고 li를 ul에다가 붙여요. 네,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하나씩 따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게 된 최종 결과 화면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시작해서 값을 입력하면 하나씩 추가되는 방식이고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또 지워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작성 부분을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챕터 03 폴더에서 파일을 생성합니다. html 파일을 생성해야 되겠죠. 자, 파일의 이름은 todoapp.html로 하고요. 네, 기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생성하면 돼요. 자, 그리고 html 헤드 부분에 타이틀에 이제 우리 윈도우 창에 표시될 제목을 작성합니다. 실습 3-2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제 바디와 바디 사이에 기본 콘텐츠들을 집어넣는데 div로 영역을 감싸고 시작해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HTML로 기본 화면 구성을 하게 되고, 이어서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해서 화면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div로 묶어주는 거예요. 앱의 제목인 우리가 my to do 앱이라고 h2 태그를 이용을 해서 타이틀을 입력해줘요. 그리고 hr은 구분선이죠. 그래서 제목하고 아래 내용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선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div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양식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할 일을 직접 입력하기 위한 input 태그를 사용을 해서 입력 요소를 만들 건데, HTML 폼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서버하고의 연동이 없이 로컬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일의 등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폼 태그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폼 태그는 생략을 하고, 대신에 입력 요소들의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 입력 요소들만 div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입력 양식을 만들게 돼요. 먼저 할 일을 입력하기 위한 input, 그리고 할 일을 추가하는 버튼인 input 버튼, 그리고 먼저 input 항목이에요. 그래서 할 일을 입력받기 위한 입력 요소인데, 여기에 id를 아이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입력받은 값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읽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id라고 하는 속성은 HTML 문서 내에서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입력된 값을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id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입력 요소가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id로 구분을 했고요. 아이템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id로 값을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input type 텍스트로 텍스트 입력을 받는 거고요. placeholder는 이제 입력에 대한 안내죠.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버튼은 버튼 타입을 버튼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타입을 버튼으로 주지 않아도 버튼 모양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데, 인풋 타입을 버튼으로 주지 않으면 이게 서브밋 버튼으로 동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HTML 폼에 있는 액션 속성을 참조해서 값을 전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를 처리할 것이라서 input 타입을 반드시 버튼으로 바꾼 다음에 onClick 속성을 줘서 버튼이 눌렸을 때 addItem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물론 addItem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잠시 후에 구현을 할 거예요. 네, 이제 HTML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디자인 요소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getbootstrap.com 부트스트랩 홈페이지에서 get started 그리고 CSS 부분을 카피해서 우리 헤드와 헤드 사이 타이틀 아랫부분에다가 추가해 줍니다. 복사해 주고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번들 부분도 내용을 카피해서 그 아래다가 붙여주기만 하면은 돼요. 자,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부트스트랩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5.1 버전 쓰고 있는데 계속 버전업이 되니까 그냥 최신 버전을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이제 디자인 요소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div 영역에 클래스를 컨테이너 그리고 bg 워닝 그리고 섀도우, mx auto, mt5, p5, w75 이렇게 줬는데요. 하나씩 알아보죠. 먼저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부트스트랩에서 이제 영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이죠.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플루이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컨테이너는 지정된 크기만큼만 자리를 차지하고 컨테이너 플루이드는 영역 전체, 한 줄 전체를 차지하는 부트스트랩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지정을 하고요. bg 워닝은 배경색인데 워닝은 약간 노란색 계열의 미리 정의되어 있는 컬러죠. 자, 그리고 섀도우는 그 네모 박스 영역 가장자리에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위에 떠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효과를 주는 속성이고, MX 오토는 마진 설정이에요. 그래서 X 마진이니까 이제 좌우 마진을 오토를 주게 돼요. 그러면 그 윈도우 크기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콘텐츠를 중앙에 정렬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MX 오토. 그리고 MT5는 이제 유틸리티 클래스죠. M은 이제 마진이니까 T는 탑입니다. 그래서 마진 탑, 위쪽 마진, 현재 콘텐트 박스의 위쪽, 현재 그 컨테이너 박스의 위쪽 여백을 5로 줘요. 예,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 설정에 의하면은 가장 큰 마진 비율입니다. 그래서 MT5 좀 여백을 많이 준 편이고요. 그 다음에 P5 요거는 이제 패딩이에요. 패딩. 예,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와 그 안쪽에 있는, 즉 입력 요소들하고 혹은 텍스트하고 그 보더 라인으로부터 안쪽까지의 그 패딩을 5 역시 넉넉하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W75. 예, W는 이 컨테이너 박스의 폭이에요. 폭, width. 예, 그래서 가로 폭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75% 크기를 차지하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행해서 결과를 보면 네, 다음과 같이 윈도우 크기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75% 크기를 유지하면서 또 중앙에 정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입력 요소에 대한 디자인을 추가해 볼게요. 입력 요소를 감싸는 div에 클래스를 input 그룹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풋 요소의 클래스를 폼 컨트롤러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입력 요소 디자인이에요. 이것만 해도 입력 요소의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btn, 기본 버튼을 만들어 준 다음에 btn 프라이머리로 설정을 해서 파란색 계열의 버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풋 그룹으로 묶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입력 양식과 버튼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딱 보기 좋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다음으로 입력된 아이템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UL 부분의 디자인인데요. 클래스를 리스트 그룹으로 지정을 합니다. 리스트 그룹으로.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로 li 태그를 몇 개 넣어 볼게요. 요거는 좀 이따 지울 거예요. 네, li로 샘플 입력 목록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목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에 불릿이 있는 목록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네모난 박스 형태의 입력값을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수정을 해볼게요. 리스트 그룹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주도록 합니다. li에다가. 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 형태로 입력 요소가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HTML 화면 디자인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li 부분은 다시 삭제를 해 두도록 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 스크립트 부분을 추가합니다. 스크립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앞쪽에는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했던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번들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다가 넣으면 돼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add item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add item의 첫 번째 코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목록을 출력하기 위한 위치를 가지고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가할 아이템은 li죠. 그런데 이제 그 li를 ul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ul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document.get_element_by_id 해서 to do list 네, 갖고 오고, 그렇게 하면은 요 list라는 변수가 바로 ul 객체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to do 라는 변수명으로 getElementById 아이템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 요소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createElement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버튼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스트 아이템에 부트스트랩 속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템의 클래스 부분에다가 들어갈 값을 부여하는데 여기에 있는 값들은 부트스트랩에서 제공을 하는 클래스들이죠. 네, dflex, list group item, list group item action, list group item warning. 네. 자, 그래서 우리가 CSS에 플렉스 속성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들을 배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dflex 속성을 썼고요. 나머지 리스트 그룹 아이템 계열들은 이제 목록을 보다 예쁘게 출력해 주기 위한 부트스트랩 클래스들이에요. 네, 하나씩 여러분들이 빼고 테스트를 해봐도 돼요. 그래서 각각의 속성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항목의 입력 항목의 끝부분에는 삭제 버튼이 있는데 그 삭제 버튼을 위해서
버튼마다 또 버튼 클래스를 부여시켜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이 눌렸을 때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이벤트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데, 버튼 onClick, 즉 버튼에서 xbtn 삭제 버튼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콜백 펑션이 호출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콜백 펑션이 자동으로 호출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펑션 let p node는 이 타겟 parent node.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에 부모 노드를 얻어오고, 그리고 그 얻어온 객체를 통해서 부모 노드를 얻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 li 요소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 li 노드를 이제 리스트에서 remove child를 이용을 해서 해당 노드를 파라미터로 줘서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서 해당 li 노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호출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밑에 다시 이제 li 요소를 구성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의 텍스트는 우리가 입력 양식에서 갖고 왔던 값을 넣어 주고요. 리스트 요소에다가 버튼을 먼저 삭제 버튼을 추가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리스트 ul에다가 li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 양식에 value를 지웁니다. 그럼 입력 칸을 완전히 비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또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등록한 이후에 또 이어서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완성하게 되고요. 자, 실행하고 값을 입력해 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값이든 입력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아래 바로 목록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여러 개의 등록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이 값들은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으로 생성된 거라서 당연히 리로드를 하면 사라져요. DB에 저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myTodo 앱 HTML과 또 CSS, 부트스트랩,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만을 이용을 해서 제법 멋진 할 일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수고했습니다.